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어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프를 접속을 하시고요. 어, 한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제어문 중에서도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문을 배웠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for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릿에서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컴파일을 해봤고요. 뭐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메인 함수를 좀 비워가지고 새롭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if, else if, else의 기본 형식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재에는 이렇게 if와 else로 두 가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서 else if라고, 물론 여기도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조금 더 일반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만족할 때, 조건식을 만족할 때는 여기 첫 번째 if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요게 만족을 안 하는데 요 두 번째 걸 뒤져보니까 두 번째 게 만족을 하면은 이쪽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닐 경우에 대해서는 else라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if문이라는 것이 이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요 조건식 안쪽 내용이 참이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참일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조건을 나눴다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조건식과 이쪽에 들어가는 조건식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게 참일 때에는 뒤에 것과 나머지 거는 항상 거짓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게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여기가 참이든지 혹은 나머지 경우가 참이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흐름이 넘어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if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f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이 if라는 키워드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printf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hello라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한번 제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if문 안쪽을 뭐 들여다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쪽 조건이 1이 될 경우에만 지금 이 if문 안쪽이 수행이 되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if문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f문 뒤에는 한번 이제 코딩을 끝내려고 하고요. by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현재는 이제 if문 안쪽이 참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hello라는 문장, 태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by라는 문장, 이런 거 세 개가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f문 안쪽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if문은 절대로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hello 다음에 바로 by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과 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조건문의 참 거짓을 강제로 이렇게 제어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연산자를 배우면서 몇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연산자라고 해가지고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클 때,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등등의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 연산의 결과를 이 조건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scanf를 통해 가지고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건데요. 이것을 a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것과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랑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입력한 값이 만약에 10이면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if를 건너뛰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트에서 지금 어떤 숫자를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번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이제 A라는 곳에 이게 입력이 될 거고요. 출력이 될 거고 A가 10이랑 같은지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A랑 입력한 것과 10이라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if문 안쪽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if문이 실행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이 아닌 다른 숫자,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당연히 A의 값과 10이라는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if문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else라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if라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여기를 수행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else 페어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내가 시작한 if문이 여기서 끝난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else라고 하고서 do nothing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else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1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수행이 될 거고요. 이제 실행해보면은 5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에는 요 else 쪽이 실행이 된 건데 사실 else에 달라붙어 있는 명령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 해볼게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lse일 때에는 다른 걸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요걸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5라는 걸 입력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if문에서 먼저 조건을 보고서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다음번 if와 관련된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바로 else가 오고 있으니까 이거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요거대로 바로 출력을 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대신에 여기서는 내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5일 때 이제 여기서는 한밭이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else if를 쓰게 되면은 조건식의 개수를 그냥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늘릴 수 있긴 한데 실제 우리 사람의 한계로 인해서 무한계까지는 늘릴 수는 없죠. 그리고 CS,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에 5가 들어가면은 먼저 10인지 확인을 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else if로 넘어가서 내가 입력받은 게 5랑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칭이 딱 되기 때문에 else if 요 두 번째 구문을 실행을 하고서 요 한 뭉탱이로 묶여있는 if 문은 바로 건너뛰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by가 출력이 되고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간단한 if else 문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요 밑에 어떤 if 문과 else 문 혹은 이렇게 else if라고 해가지고 조건문들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ested if 혹은 중첩 if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이제 여기가 수행이 될 거고요. 똑같이 컨디션 2를 만족하면은 여기가 수행이 되고 두 개를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가 수행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컨디션들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A가 10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별다른 코딩을 하지는 않고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정수를 가지고서만 확인을 했는데 한번 이거를 좀 실수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0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고요. 입력받은 값이 10일 때 똑같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하면은 10.5와 동일하니까 이쪽이 수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4.4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플로트까지 한 김에 한번 캐릭터 하나의 문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를 한 개를 입력받아서 A라는 곳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A가 어떤 문장이랑 어떤 문자와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시면은 A가 이제 true의 약자로 한번 t를 써보았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면은 이제 th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받을 때 캐피탈 T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것과 요 T라는 주어진 문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가 참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17번째 줄이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근데 한번 다른 예를 해볼게요.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문자 T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rue의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컴퓨터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다르게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소문자 T랑 요 캐피탈 T랑 다르기 때문에 요 if문이 만족을 하지 않는 걸로 되고요. 그로 인해서 else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소문자 T든 대문자 T든 어떤 거를 입력하든지 간에 true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th가 출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 연산자 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자를 함께 이용을 하면 됩니다. and, or, 그리고 not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A가 캐피탈 T이거나 그리고 소문자 T이면은 요거를 참으로 간주해서 요거를 출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거나 요거를 만족하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서 이번에 소문자 T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T를 넣으면은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해 가지고 결국 이 논리 연산의 결과가 true가 됩니다. 이제 여기가 true가 되고 그로 인해서 if문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이런 관계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가 if문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좀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교재에서는 요 부등호를 가지고서 많은 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수를 입력을 하고요. 점수가 90점에서 100점 사이 혹은 80점에서 90점 사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학점을 A를 출력해주고 B를 출력해주고 이런 식의 예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if문 그리고 뭐 else if문, else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if문을 그냥 연달아 써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좋은 코딩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f, else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는 얼추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for loop, 반복문 중에 for loop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loo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법은 똑같아요. 아까도 뭐 if에 이런 식으로 기본 골격이 나왔었죠. for loop도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네, for loop도 똑같지만 for loop는 재미있는 게 이 괄호 안에 세미콜론 두 개가 일단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동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는 이 세미콜론 앞쪽과 중간과 마지막 이쪽을 정확히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쉬운 예로서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예제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nt i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반복문에서는 보통 i가 뭐 iteration의 약자다 해가지고 i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i뿐만 아니고 뭐 j, k, l, m, n 등등
변수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실제 for loop를 배울 때에는 많아봤자 루프가 3개 정도가 중첩이 되니까 i, j, k 정도만 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i를 가지고서 for loop, for 문을 이제 제어를 할 거예요. 제어할 건데 우리가 여긴 초기값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변수 혹은 for loop와 관계된 변수들의 초기화를 여기서 해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i라는 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i의 초기값을 0으로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요 반복문을 몇 번 반복을 할 거냐면은 이제 3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왜 3번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i를 하나씩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있다면은 i가 0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3보다 작을 때까지 돌면은 0, 1, 2 요 세 가지 케이스만 이제 조건을 만족해서 for loop가 3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으로 선택한 이유는 요 증감식의 증가 사이즈를 보고서 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요게 2씩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i는 0, 2,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5 혹은 5 또는 6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은 요 반복문도 결국 똑같이 3번 돌아가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3번만 출력을 할 거니까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보고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printf만 해줘도 충분하니까 언제 들어도 반가운 hello world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만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printf가 수행되는 당시에 컨트롤 파라미터인 i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라고 해서 서식 지정자를 이렇게 정수형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근데 for loop가 돌아갈 때마다 요 i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i 값이 %d를 통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는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0, 2씩 증가하니까 2, 4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면서 해당 문장을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이렇게 돌이킨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쏘면 되겠죠. 그럼 012가 들어가가지고 3번만 출력이 될 거고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초기값과 요 터미네이션 컨디션과 그리고 증감식 요 3개의 관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요 반복문이 몇 번이나 동작할지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1부터 시작하면은 3번을 돌리고 싶다라는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1부터 시작을 하면은 i는 1, 2, 3 이렇게 3개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 말은 이제 그냥 부등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거나 작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4로 바뀌어야지 정확한 로직이 되겠죠. 대신에 요 출력되는 i 값은 이번에는 1, 2, 3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증감식 이것도 결국에는 어디선가 수행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내고요. 그리고 증감식의 이제 증가 부분이 1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론가 대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증감만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나 결국에는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라 하나를 또 여러 개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교재에는 요 문장을 바깥으로 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미콜론 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for loop가 끝나기 전에 어디선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기값과 이제 증감식이 결국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번 의미 없는 변수이지만 int a라고 해가지고 a에다가 한번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다고
과연 이 forup의 결과가 달라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forup의 반복 횟수와 컨디션을 조절할 때는 반복 횟수와 종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i 값을 가지고서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값이 동일한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대입이 되든 뭐 어디서 사용이 되든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 forup는. 다만 i가 점점 커져가지고 커지든지 작아지든지도 상관이 없어요.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4보다 i 값이 4보다 같거나 커지는 시점에서 forup를 더 이상 돌리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i 값이 반대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작아지니까 결국 이 조건은 항상 만족을 하게 돼요. 그 말은 forup가 그냥 계속 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값은 계속 작아지지만 요 비교하는 부분 여기서 항상 참이기 때문에 요 forup가 그냥 계속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무한 루프가 돌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인터럽트를 통해서 무한 루프를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예제를 통해서 증감식을 이제 어떤 조건과 잘 맞게끔 만들어줘야지 forup가 끝날 수 있구나, 반복문이 끝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증감식을 밖으로 빼냈고 증감식을 뭐 어디다 대입을 했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i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잘 변한다면은 forup가 동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b라는 문자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b를 한번 0으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forup가 동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종료 조건을 관할하는 컨트롤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C는 20, D는 30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와도 변수만 제대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던 로직대로는 정확히 동작을 합니다. forup는 요 컨트롤 파라미터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뭐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지만 정확히만 돌아갈 수 있도록 로직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도 요런 것들 초기값과 증감식을 이렇게 변경해 가시면서 forup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바꿔 놓고 3번만 돌릴 거예요. forup를 3번만 돌릴 건데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재에는 소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 i가 결국 i가 0일 때 이게 출력이 되죠.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한번 실행이 되고 그리고 i가 하나 증가하고요. 그리고 i가 또 이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출력되고 증가하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출력되고 그럼으로써 이 상태에서는 i 값은 0, 1, 2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termination condition 종료식이 여기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종료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요.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줬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if i가 3보다 작을 때 이제 우리는 if문을 배웠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할 때는 continue 그리고 그 이외의 조건에서는 break 라고 한번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버에서 응답이 없는데요. 네, 결과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0, 1, 2, 3 3번이 아니라 4번이 실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 i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보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i가 0일 때 먼저 들어오겠죠. 근데 어떤 비교하는 비교 구문이 없어요. 그 말은 요거는 그냥 초기화의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 i는 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일단 그냥 for loop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건데 i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실제 0이고요. 그때 한번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if문을 비교를 할 거예요. i가 0인 상태에서는 요거를 만족을 하죠. 그럴 때에는 continue 해라. 그냥 가던 길 가라. 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거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ontinue라는 명령어를 보면은 그냥 가던 길 가라. 근데 반대로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조금 더 explicit하게 써보면은 요 경우에 대해서는 잠깐 멈춰라. 네가 이렇게 반복문 하던 거 멈춰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떤 반복문을 멈추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온 거에. 근데 이제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가 코딩을 했고요. 근데 i가 0일 때 일단 출력을 하죠. 근데 i는 0보다 3보다 작기 때문에 가던 길 갑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래요.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니까 이제 i가 1이 됐겠죠. 그래서 i가 1이 됐는데 i가 1일 때에도 출력을 하고요. 이걸 만족하니까 가던 길을 가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i가 2가 됐는데 2가 됐을 때 또 출력을 하죠. 근데 또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또 가던 길 가서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돼요. 여기는. 그래서 i가 3일 때 이게 한 번 더 출력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이상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이쪽 브레이크 쪽으로 가서 이 for loop가 강제 종료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직을 짜려면은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해야지 결국에는 3번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결국 정답이 없어요. 사실 for loop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그냥 문법은 문법일 뿐 문법만 지키면서 우리가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for loop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 중간에 있던 요 termination 컨디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는지 좀 명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동작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지다 보니까 요 인덱스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for loop를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시 hello world를 012에 해당하는 걸 3번 출력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첩 for loop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예제로 보이는 이중 for loop가 되겠고요. 그래서 i와 보통 j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j 쪽에서는 2개만 출력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rintf를 약간 바꿔줄 건데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i와 j 값이 어떤 값일 때 해당 문장이 printf가 되는 건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j라는 변수에 계속 빨간불이 나오고 있죠. 바로 어떤 선언 없이 바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6번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교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바깥쪽에 아우터 루프가 있고요. 아우터 루프는 i라는 변수를 통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이너 루프 같은 경우는 j라는 변수를 통해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먼저 i가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루프를 실행하려다 보니까 하필 실행하고 싶은 문장이 또 루프예요. 루프, for loop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j는 0부터 j가 2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출력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로 월드를 보시면은 i가 일단 0일 때 j가 0, 1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두 번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이너 루프가 다 종료가 되면은 다시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여기 중괄호를 끝내고 다시 올라가 보니까 i가 하나가 증가가 되고요. 근데 i가 하나 증가해봤자 1이죠. 그래서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아우터 루프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또 이너 루프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i는 1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또 다시 j가 0부터 하나씩 커지면서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i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j값이 0, 1 이렇게 바뀌면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로 월드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i가 마지막 i가 2로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너 루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가 0, 2에 해당하는 세 번이 여기서 출력이 될 거고요. 여기는 각각 j가 0, 1일 때 그래서 3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6번의 printf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어떤 것을 할지. 근데 간단한 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or loop를 배울 때 이제 별짓기라고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쭈루룩 찍어가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은 요 각 라인을 관할하는 파라미터는 i가 돼요. i 여기서 지금처럼 5개의 라인을 찍을 거면은 이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i가 0일 때 별을 1개 출력해 주면 되고요. i가 1일 때에는 별을 2개 출력해 주면 되고요. i가 2일 때에는 별을 3개, 3일 때에는 별 4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에는 1개를 출력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어떻게 이중 for loop를 구현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코드를 같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주석 처리가 되어야지 일단은 오류가 안 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가 0일 때 이제 별을 1개를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개가 찍히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한번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1이 되어야 되고요. i가 0일 때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별을 이렇게 1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즉 i가 1일 때에는 여기가 바로 2로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별이 연달아 2번이 찍히겠죠. i가 2일 때에는 이제 여기죠. 별이 3개가 찍혀야 되니까 여기가 0, 1, 2 나가면서 3번 찍혀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즉 좀 규칙이 보이시나요? 이제 어떤 내가 실행하고 싶은 i 값보다 하나씩 큰 값이 터미네이션 컨디션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하도록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별을 이렇게 여러 개 찍으면은 i 값을 하나 키우기 전에 이렇게 줄바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for loop가 끝나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게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10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쭈루룩 규칙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한 별짓기 예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별짓기라고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삼각형도 있고요. 뭐 신기한 패턴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퍼르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한번 조건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첫 번째 줄에서 20번째 줄까지 모든 줄마다 이걸 출력을 했죠. 근데 별의 개수가 짝수인 거는 출력을 하지 말아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가 0일 때, 즉 i가 홀수일 때죠. i가 홀수일 때에는 요 forLoop를 동작시키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if i가 홀수일 때, i가 짝수일 때만 동작을 하는 거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이제 여기 forLoop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일부러 이런 예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는 if를 배우셨고 지금은 forLoop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if와 forLoop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로직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어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코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해가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에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앞에랑 뒤는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i가 예를 들어서 한 5보다 클 때, 그리고 i가 한 15보다 작을 때 여기만 별을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하지 않아 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a가 뭐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i가 5보다 작거나 15보다 클 때 두 개를 만족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OR을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환경에서 그냥 요게 아닐 때 하고서 이렇게 낫으로도 아이고 이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가루가 if 가루가 하나가 또 안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은 또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즉 요거는 다시 아까처럼 하나하나 적어보면은 이거 같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if문과 forLoop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if와 forLoop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조금 더 다양한 예제들을 직접 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